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했던 배우 오드리 헵번. 그녀는 큰 키와 날씬한 몸매, 청순한 미모와 천사 같은 마음씨로 세계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최고의 미녀 스타로 생전에 에미상, 그래미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토니상을 다 받은 12명 중 한 명입니다. 벌써 죽은 지 30년, 전성기가 지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기억되는 여배우입니다. 마치 요정 같았던 그녀, 그러나 그녀도 사랑에 실패도 했고 늙어갔으며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벨기에에서 영국의 은행가인 아버지와 남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벨기에,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보냈습니다. 소녀 시절 암스테르담에서 음악과 발레를 공부했습니다. 2차 대전 시절에는 외가가 반나치였기 때문에 당시 의심을 덜 받은 어린이란 점을 이용하여 레지스탕스 조직원들 사이에 물품 배송이나 심부름을 하는 등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48년 런던으로 건너가 마리 램버트와 발레 수업을 계속했지만 후일 170cm인 큰 키 때문에 발레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후 웨스트엔드 뮤지컬 극장에서 코러스걸로 활동했습니다. 몇몇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여 경력을 쌓다가 프랑스의 소설가 콜레트의 주목을 받아 1945년에 발표된 콜레트의 소설지지를 원작으로 한 1951년의 브로드웨이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월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든 영화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인 공주 역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영화가 대히트를 치면서 단번에 세계적인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상, 골든 글로브상 및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한 첫 번째 배우가 되었으며 같은 해 장 지로두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연극 옹딘에서 토니상 연극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드리 헵번은 사브리나, 파게, 티파니에서 아침을, 용서받지 못한 자, 마이 페어 레이디 같은 작품에 출연해 대중들로부터 큰 환호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허리우드에서는 마릴린 몬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소피아 로렌 같은 육감적이고 섹시한 매력을 지닌 여배우가 큰 인기를 끌면서 대세를 이루던 시기였는데 170cm의 큰 키에 깡마른 체격의 오드리 헵번은 육감적인 매력보다는 마치 요정과도 같은 청순한 미모에다 고상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오드리 헵번의 이러한 매력이 영화 팬들에게 더욱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더욱 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특히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에서의 청순하고 깜찍한 단발머리 헤어스타일과 사브리나에서 입고 나온 사브리나 팬츠, 그리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선보인 우아하면서도 깔끔한 블랙드레스 같은 파격적인 패션 스타일로 큰 각광을 받았고 이러한 오드리 헵번의 패션을 전 세계에 널리 유행시키기도 했던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드리 헵번이 새롭게 유행시킨 그녀만의 전혀 새로운 패션 의상들은 프랑스의 디자이너인 지방시가 만든 옷들로 오드리 헵번의 영화의 성공과 함께 지방시의 명성도 크게 높아지면서 지방시의 의상 매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의상 제작으로 큰 재미를 본 지방시는 이후부터 오드리 헵번이 출연하는 모든 영화들의 의상 협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스타일 아이콘이 된 오드리 헵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아한 룩과 세련된 패션으로 헵번룩이라는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톱스타로서 명성을 떨쳤던 오드리 헵번이었지만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만큼은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아빠 같은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남편을 원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그녀에게 2번씩이나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첫 번째 남편은 영화배우 멜 퍼러였습니다. 1954년 오드리 헵번은 브로드웨이 연극 운디네에 함께 출연했던 미국 영화배우 멜 퍼러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남편 멜 퍼러는 오드리 헵번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였던 멜 퍼러는 세 번째 부인을 내팽개치고 24살의 오드리 헵번과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오드리 헵번이 엄청 손해보는 결혼이었습니다. 멜 퍼러는 네 번째 결혼에다가 영화계에서는 캐스팅 제의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이미 한물간 배우였지만 여자를 구워 삶은 재주가 뛰어났던 멜 퍼러는 순진한 오드리 헵번을 유혹하고 구워 삶아서 오드리 헵번을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멜 퍼러와 결혼한 오드리 헵번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으며 허리우드의 영화 제의도 거절한 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멜 퍼러는 결혼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숱하게 바람을 피워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드리 헵번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사고가 일어났고 그 낙마사고로 그녀는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허리우드 영화계의 거장들의 숱한 출연 제의를 거절하고 남편 멜 퍼러가 출연하는 영화 전쟁과 평화에 출연하는 등 남편을 위해 헌신적인 내조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멜 퍼러는 아내 오드리 헵번의 헌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간 여자들과 계속 바람을 피웠으며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오드리 헵번에게 오히려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남편 멜 퍼러의 지속적인 외도와 가정불화는 오드리 헵번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고 결국 오드리 헵번은 여러 번씩이나 유산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느낀 오드리 헵번은 결국 남편 멜 퍼러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은 멜 퍼러와 이혼한 1년 뒤인 1969년도에 정신과 의사인 안드레아 도티와 전격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안드레아 도티는 영화 로마의 휴일 때부터 오드리 헵번과 결혼하겠다고 외쳤던 오드리 헵번의 열혈 팬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안드레아 도티와 결혼한 후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젊었을 때의 미모를 흠모했던 남편 안드레아 도티는 점점 나이 먹어가는 오드리 헵번의 나이든 모습에 금방 실증을 느꼈고 외간 여자들과 숱하게 바람을 피워댔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영화 촬영을 한번 떠나면 한두 달을 집을 비우게 되는데 그렇게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 안드레아 도티는 외간 여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남몰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안드레아 도티의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불륜 행각을 더 이상 보다 못한 가정부의 제보로 인해 오드리 헵번도 남편의 고질적인 외도 행각을 눈치채게 되었답니다. 여기에 더해 파파라치들도 안드레아 도티의 외도 행각을 몰래 촬영하고 다녔는데 파파라치들은 무려 400건이나 되는 안드레아 도티의 외도 행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남봉꾼인 안드레아 도티의 무절제한 외도 행각에 크게 실망한 오드리 헵번은 결국 결혼 13만에 이혼하고 맙니다. 두 번째 남편 안드레아 도티와 이혼한 오드리 헵번은 스위스로 이주해서 그림 같은 저택을 지은 후 그곳에서 2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한적한 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첫째 아들은 멜 퍼러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안드레아 도티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해먹이고 빨래를 하는 등 자식들 양육을 위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했습니다. 이처럼 오드리 헵번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인기의 여배우로서 대중들로부터 큰 환호와 열렬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고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을 청산한 후 오드리 헵번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안드레아 도티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에 가입해 아프리카 같은 오지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빈민 구제를 위한 자선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녀는 은퇴한 후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전 세계의 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아이들과 난민 구제를 위한 봉사활동과 자선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면서 겪은 고통과 두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상처들을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치유하려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구호활동과 선행은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하는 자선사업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오드리 헵번은 1993년 1월 20일 대장암으로 6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64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 것은 그녀가 오지의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혹사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64세의 나이에 소말리아에서 자선기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그해 대장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몸이 허약했던 오드리 헵번이 전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힘든 봉사활동에 매진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었지만 자신의 몸을 너무도 혹사한 나머지
자신의 질병인 대장암이 더욱 악화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안타까운 죽음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너 스스로 친절한 말을 많이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나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솔직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웃는 것이다. 웃음은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해준다. 웃음은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이처럼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직접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오드리 헵번은 우리 사회의 전국을 찌르는 정말 고귀하면서도 본받아야 할 보배로운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비록 한 남자의 아내로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전 세계인이 사랑했던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비민구제에 앞장서면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오드리 헵번은 지금도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